안녕하십니까. 한반대학교 중점연구소 사업단에 있는 정민 박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4D 프린팅 프로세스를 이용한 3D 프린트 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4D 프린팅, 3D 프린트 일렉트로닉스를 적용할 수 있는 4D 프린팅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방법, 그리고 실험, 그 다음에 결과, 이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D 프린팅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SF 영화에서 많이 보셨고요. 첫 번째로 보시는 게 터미네이터에서 보시면 터미네이터 자체에서 지금 1991년도에 방영됐던 그 영화가 되겠고요. 보시면 저 배우가 사실은 리퀴드 메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탈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저온에서 얼려지고 나서 그게 다시 사원으로 되면 다시 녹아서 다시 그 하나의 입체화,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식의 그런 영화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터미네이터의 그 미래손 터미네이터가 보시면은 처음에는 액화질소에서 녹아서 굳은 상태가 되어 있다가 다시 열을 받으면 다시 리퀴드화 되면서 셀프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보통 4D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영화가 지금 좀 동영상이 좀 느려서 그러는데 보시면은 첫 번째 거 쭉 보시면은요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영화도 보시면 터미네이터에서는 지금 이거는 이제 올해가 셀프 얼라인먼트가 되면서 하나의 형상화가 시키는, 이것도 2007년도에 스파이더맨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외부의 열이나 외부의 습도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형상화가 되는, 즉 2D에 3D에서 4차원 형상으로 바뀌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2014년에 나왔던 이제 빅히어로에서 이거는 마그네틱 쪽에 대해서 분리가 되더라도 마그네틱 필드에서 다시 형성화되는 어떤 시간에 따라서 3차원 형상이 4차원, 즉 시간의 타임에 따라서 변화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2009년도 이건 이제 전기파, 전자파에 의해서 실제로 전자파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믹서나 이런 것들이 로봇화되는, 그러니까 전기파에 의해서 변형되는 형태, 그게 트랜스포머에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4D 테크놀로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4D 테크놀로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에서 봤듯이 4D 테크놀로지가 뭔지 보시면은 3D 프린팅을 형상화를 합니다. 저희가 많이 3D 프린터로 많이 형상을 하죠. 근데 거기서 쓰이는 물질이 스마트 메탈이라는 물질들이 있고요. 그거는 어떤 쉐이브 메모리, 폴리머, 메테리얼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런 것들은 어떤 열이나 주위의 pH, 빛, 마그네틱에 따라서 형상이 바뀌는, 즉 3차원 형상에서 시간에 따라서 4차원화되는, 타임이 들어간, 시간이 들어간 형상이 변하는, 이게 4D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3D 프린티드 일렉트로닉스, 3D 프린팅과 2D 프린팅을 접목한 거고요. 저희가 명명하는 게 이제 4D 테크놀로지의 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3D 프린팅을 기존에 이용을 하고요. 그 이용된 3D 프린팅에다가 2D 프린팅 방식, 예를 들어서 새로운 펑션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센서 물질을 인쇄한다든가 전도수 라인을 인쇄한다든가 칩을 본딩한다든가 그런 식의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펑션을 갖는 형태의 기술을 4D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기술을 4D 프린팅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 새로운 어떤 3차원 형태, 새로운 기능이 나온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저희가 사실은 케이스 형태만 하는 식이 되겠고요. 단순히 케이스라는 거는 저희가 모터나 이런 파워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런 파워들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4D 테크놀로지는 스스로 빛이나 열에 의해서 모션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기적 신호가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여서 스스로 형상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4D 테크놀로지는 이런 거를 접목해서 실질적으로 3차원 형상에 실제로 저희가 센서 물질을 인쇄한다든가 칩을 본딩한다든가 LED를 적착한다든가 그다음 전도선 라인을 링크로 인쇄한다든가 이런 기술을 접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3D 프린팅과 4D 프린팅에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요. 3D 프린팅은 단순히 저희가 토이 쪽에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죠. 근데 3D 프린터만 사용을 하고, 하지만 이거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근데 4D 프린팅에서 이제 스마트 메탈을 이용하는 것들은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의 단점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상용화에 굉장히 먼 기술이 되겠고요. 저희는 이런 3D 프린팅과 4D 프린팅을 접목해서 새로운 형태의 4축 프린팅 프로세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새로운 펑션이 들어올 수 있는 형태의 하나의 4D 4축 프린팅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4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플리케이션은 기존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어플리케이션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3D나 2D 프린팅에 하이 레졸루션이나 뭐 5축 인쇄가 가능해야 되고요. 또한 저희가 3D 프린팅에서 사용하는 모델링, 3D 스캔, 3D 매저 같은 것도 동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마트 매터리얼, 3D 프린팅 매터리얼이나 일렉트론 잉크, 전도성 잉크나 인슐레이터 잉크, 반도체 잉크, 센스 잉크가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했던 거는 한반도 김종용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요. 보시는 것 같이 3D 형상에 두 가지 방법, 넌커텍이나 컨택 프린팅 방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3D 프린터 공정과 2D 프린팅 공정, 인쇄전자 공정에 포함된 공정을 통해서 3D 프린티드 일바튼스를 만듭니다. 3차 형성을 갖는 전자 소자를 제작하는 거고요. 그 예를 들어서 3D 쉐이브 히터나 인베디드 디지털 LED 사이니지나 아니면 커브드 유니티 센서 같은 걸 저희가 제작을 진행을 했고요. 제작에 진행했던 거는 넌컨택 타입은 저희가 잉크젯 프린터 타입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스타렉스 장비나 폴리젯 3D 프린터 하고요. FDM. 그 다음에 2D 프린팅을 이용한 거는 무사시 디스펜서 에어로졸 프린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넌컨택에서 먼저 저희가 데모를 진행했던 게 3D 쉐이브 히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베드된 히터. 뭐 공정은 동일합니다. 3D 쉐이브 히터는 3차원 프린터를 이용해서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 표면에 실질적으로 이제 전도성 라인을 인쇄를 하고 그 라인을 통해서 발열을 시키는 3D 쉐이브 히터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베드된 히터. 기존에 발열선이 노출된 형태가 아니라 인베드된 형태 안에 존재하는 형태, 즉 외부에 영향이 가지 않는 형태의 인베드된 히터를 제작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베드된 디지털 LED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해서 모든 게 실질적으로 배선이나 LED 칩이나 그 다음에 거의 저항까지 실질적으로 다 인베드된 형태고, 이거는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게 벽 같은데 저희가 인베드된 사이니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벽에 보시면 그냥 벽에 그림만 있는데 실제로 밤이 되면 그 벽에는 그림을 보이기 위해서 라이트를 비춰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라이트가 필요 없어도 자체적으로 발광하기 때문에 사이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용했던 잉크는 이런 잉크들을 사용을 했고요. 뭐 프로세스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패티의 에어졸 프린터를 통해서 먼저 필름을 먼저 제작을 해서 뭐 4V에서 110도까지 나온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체어 같은 경우도 컨셉 3D 프린터 장점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헬리컬 기육을 사용해서 저희가 폴더블 히팅 체어 컨셉을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3D 프린터로 다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이제 인쇄된 커버 층 및 안쪽에다가 실제로 전도성 라인을 통해서 인쇄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 같이 인쇄된 건 전도성 라인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테스트는 발열이 되겠고요. 발열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PCB나 어떤 걸 사용했을 때 가장 극한의 테스트가 되겠고요. 그 극한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거는 버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열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거고요. 실제로 컨셉도 저희가 발열 의자이기 때문에 진행을 했을 때 4V에서 저희가 뭐 90도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컨셉을 통해서 저희가 100% 프린티드 폴더블 히팅 체어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관에는 그 히터가 보이지는 않고요. 그 밑면에가 존재를 하죠. 밑면에 존재를 하고 저희가 USB 5V를 주었을 때 각각의 등이나 앉는 의자 부분에도 히터가 존재하고 거기에 발열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게 발열체 자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인베드된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인베드된 형태를 하기 위해서 아까 기존의 폴리젯 프린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에 멈춰서 다시 그 위에다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실제 FDM을 사용을 했고요. 그 FDM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PLA를 사용하는데 PLA가 사실 150도에서 TG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150도에서 사실은 흐물흐물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열에 안정되는 그리드 메쉬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수축률이 그런 걸 테스트를 해서 실제로
공기층이 더 많을수록 열전도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수축률이 작은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첫 번째 PL을 통해 3D 프린트를 통해서 3차원 형상을 만듭니다. 만드는 도중에 저희가 원하는 발열 패턴 부분에다가 다시 에어로졸 프린터를 통해서 전도수 라인을 인쇄를 하고요. 다시 그 위에다 PL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버스 라인이 그대로 인베드된 형태, 외부에 노출이 없는 형태가 되는 히터를 제작할 수 있고요. 보신 것 같이 저희가 인베드된 3D 인테그레이드 히터라고 해서 올 프린팅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보시는 것 같이 실제로 보시면은 왼쪽의 그림, 오른쪽에서 왼쪽의 그림 보시면 발열선이 내부에 있고 그 위에 최각에는 발열선이 보이지 않는 형태. 하지만 저희가 온도를 USB를 전압을 4V를 주게 되면 실제로 52도까지 올라가는 히터, 76도까지 올라가는 히터를 저희가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칩까지 접목을 해서 그러면 발열선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기존의 어떤 적용보다 더 클 수 있는 적용의 PCB에 예를 들어서 LED 마운팅하는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그럼 한번 사이니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인베드된 LED 디지털 사이니지를 제작을 했고요. 공정은 아까 인베드된 저희가 히터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단지 거기에 저항 그 다음에 인슐레이터 층이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버텀 전극이 인쇄되고요. 그 다음에는 인슐레이터가 인쇄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저항층이 인쇄되고 다시 탑 전극이 인쇄가 되고 거기에 칩 본딩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던 상황이 되겠고요. 보신 것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답된 거는 LED가 실질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면 이런 데에는 실제로 저희가 벽이나 이런 데 그림을 그려놓고 낮에는 태양광 때문에 잘 보이니까 그림에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밤에는 그게 하나의 광고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FDM을 이용해서 어떤 아트를 만들어 놓고 밤에는 그게 사이니지 효과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응용 범위가 굉장히 큰 그런 개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실제 웨어러블 휴미디티 센서 어레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단순히 센서를 한번 적용해요. 기존에 이제 디스플레이는 가능했죠. 히터도 가능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센서를 우리가 다양하게 지금 IoT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센서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우리가 환경적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디텍트 할 수 있는 물질만 있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센서 어레이를 통해서 이게 센서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번 센서 어레이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진행을 했던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 같이 컨셉은 두 가지 타입으로 진행했는데 지금 커버드 타입은 저희가 아직은 데모가 되진 않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했던 건 웨어러블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군대에서 군인들이 실질적으로 쓰고 다닐 때 우리가 헬멧이나 마스크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호흡을 갖고 있고 어떤 예를 들어서 독극물에 대처를 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독극물이 들어왔는지 어떤 형태의 산소 결핍이 있는지 글루코스 있는지 이런 걸 디텍트 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없거든요. 지금 혈관을 통해서 한다든가 체액을 뽑아서 한다든가 눈물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많은 방법이 있는데 직관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웨어러블 휴미디티 센서 어레이를 만들어 온 게 저희가 컨셉이었고요. 보시면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공정은 기존보다 거의 비슷하지만 사실 더 복잡해진 게 있고요. 액티브 레이어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센서 레이어층이죠. 센서 레이어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합성을 통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3D 프린팅을 먼저 형상을 하고 일렉트로드를 버텀 전극, 크로스 전극을 인쇄하고 인슐레이터 층을 그 위에 다시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전극을 인쇄를 하고 센싱 레이어를 다시 그 위에다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LED 칩을 본딩하는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2x2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웨어러블하게 저희가 끼고 다닐 수 있게끔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웨어러블 휴미디티 센서 어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단순하게 휴미디티 센서 쪽이다 보니까 이거는 보시면은 입을 휴 하게 되면 센서 불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은 단순히 휴미디티 센서로만 진행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 센서 물질이 예를 들어서 글루코스 아니면 CO 아니면 낙스삭스 같은 우리가 돌아다니는 그런 물질을 인쇄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존에 어느 환경에서 낙스는 어느 정도구나, 삭스는 어느 정도구나, 아니면은 이산화탄소 수치는 얼마구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볼 수 있는 형태에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non-contact 프린터 타입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큰 타이틀은 이제 컨택 프린터입니다. 컨택 프린터라는 거는 기존에는 non-contact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데이션 이런 게 좋지가 않죠. 그래서 컨택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서 컨택을 하는 의미는 3차원 형상에다가 저희가 일렉트로드를 인쇄할 수 있는 컨택 프린터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리버스 옵셋 프린터가 있어요. 그라비아 프린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프린터들은 실질적으로 필름 형태에서 인쇄를 하지 3차원 형상에다가 인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왜? 실린더 형태를 보시면 실린더 형태의 그 블랑켓을 채우는 부분이 메탈 실린더로 되어 있거든요. 메탈이다 보니까 하드하게 필름을 3차원 형상을 누르면 깨져버리는 형상이 생기죠. 누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컨셉은 PDMS에다 다시 메탈 실린더를 조그맣게 하고 그 안에 러버로 굉장히 더 소프트한 걸 넣고 그 실질적으로 최와가는 PDMS로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 패드 프린터 보시면 패드 프린터가 거의 러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곡면이 있는데도 찍을 수가 있죠. 근데 롤트롤로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걸 리버스 옵셋에다 진행했던 상황이고요. 컨셉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평면에서 인쇄했던 거를 곡면에다 인쇄하는 거죠. 커브드 글래스에다가 저희가 센서를 만드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은 리버스 옵셋 공정이 굉장히 좋은 게 다른 인쇄 공정에 비해서 파인 패턴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센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ID 정보이거든요. 가스 센서 같은 경우는 ID 정보의 채널이 거의 30마이크로, 10마이크로, 5마이크로라고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인쇄 공정으로 그렇게 하겠다? 굉장히 힘듭니다. 포토 리소 공정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가스 센서들은 거의 대다수 포토 리소를 하는데 저희는 컨셉은 그런 포토 리소 공정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채널을 10마이크로까지도 할 수 있는 공정인 리버스 옵셋을 사용한 거고요.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클리셰가 실리콘 웨이퍼에다 만들고 아직은 롤 투 롤이 아니라 롤 투 P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하나 저희가 원하는 센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하이 테크닉을 저희가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정을 했을 때는 3차원 곡면을 인쇄하기 전에 클리셰에서 잉크를 저희가 실제로 보고요. 잉크를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블랑켓에서 전도성 잉크를 롤 블랑켓으로 전사를 하고요. 그걸 다시 클리셰라는 우리가 원하는 패턴 부분만 남겨놓고 제거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거를 커브드 글라스에다가 인쇄를 하는 거죠. 커브드 글라스에 인쇄가 가능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러버가 있기 때문에 그 러버에 쿠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저희가 원하는 형상을 인쇄가 가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브드 글라스에다는 디스펜서를 이용해서 센서층을 인쇄를 진행을 했고 실제로 커브드 휴미디 센서를 저희가 제작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커브드 메탈 대시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커브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도에서 20도짜리를 사용했고요. 잉크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잉크 종류들이 많습니다. AMP사에서 나온 잉크를 사용했고요. 센서층은 CNF로 셀룰로스 계열이라고 기존에 저희가 나무나 이런 데 종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반 종이가 다 페이퍼들이 셀룰로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이들 굉장히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종이 계열의 파이버 형태 굉장히 전도도가 좋은 형태 파이버 형태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인하대학교 김재하 교수님하고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버스 옵셋 공정을 이용해서 저희가 휴미디 센서를 제작을 했고요. 채널은 보시면 40마이크로, 30마이크로 채널의 일렉트로드는 40마이크로 선폭의 채널 랭스 스페이스 전국과 전국의 스페이스는 30마이크로까지 저희가 인쇄된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보셨을 때 셀룰로스층도 저희가 두께 200나노에서 저희가 800나노까지 인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서층의 측정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임피던스 아날리즈를 통해서 저희가 858 테스트라는 황홀한 스킬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진행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휴미디 센서가 기존의 플랫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
커브드 형태 비슷한 형태가 나왔고 디텍터비티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래서 실제로 20%에서 60%, 80%까지 기존의 센서하고 비슷한 성능이 나온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거기에다가 전극의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극을 인쇄할 수 있는 저희가 그 가장 곡면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전극이 투명 전극이 되겠고요. 그 투명 전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포토 센서, 여러분들이 이제 렌즈 같은 경우 렌즈를 느끼는 그런 곡면 형태의 포토 센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ITO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ITO가 곡면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요. 필름 형태도 이게 브리트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곡면 형태에 인쇄할 수 있는 파인 패턴으로 인쇄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진행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커버드 글라스에다가 실제로 메탈 메쉬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인쇄를 진행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30 마이크로 선폭에 실제로 300 마이크로 스페이스를 갖는 피치가 530 마이크로 정도 되는 메탈 메쉬를 진행을 했고 보시면은 저희가 바이얼 같은 일반 글라스에다 곡면에도 인쇄가 가능하고 보시면은 스푼 같은데 오목한 볼록한 튀어나온 부분 그 다음에 일반 글라스에도 인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투명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투가도도 저희가 80% 이상이 나왔고 전도도는 당연히 3호음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일렉트로드 3D 프린트 일렉트로드로 저희가 하면 3차원 형상을 갖는 전자 소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차원 전자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2차원 인쇄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존의 3D 프린터 가지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공정인 3D 프린터 공정하고 기존 공정인 2D 프린팅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4D 프린팅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형상을 할 수가 있죠. 기존에는 그러면 3D 프린터가 왜 케이스밖에 되지 않냐? 기존에는 PCB가 하드하게 나옵니다. 그럼 그 PCB 기준으로 제품을 디자인을 하죠. 왜? 거기에 맞게끔 PCB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에 제약이 생기고요. 어떤 모양의 제약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3D 프린트 일렉트로닉스는 PCB가 없는 형태, PCB를 그 형상에 그대로 인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원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프린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기, 저런 장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3D 프린터로 진행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오고 있고요. 저런 부분의 정기적 신호 아니면 센서 이런 부분이 인쇄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저 장기가 다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린티드 스킨 프린티드 스킨 같은 경우는 사람 손 같은 경우 굉장히 센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압력 센서, 온도 센서, 이런 피해조 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센서들을 프린티드 스킨 우리가 로봇에 적용하려면 사람 손하고 같은 센서들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3차원 형상으로 만들어서 로봇 같은데 저희가 접목을 한 소프트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는 가장 보시면은 실생활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저희 스마트폰의 안테나 스마트폰에 안테나가 한 10몇 개가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기존에는 안테나가 딱딱하게 만들죠. 하드하게. 필름에다 만들다든가. 근데 그렇게 하면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다 만드냐면 케이스에다 만듭니다. 저 케이스에다 만든 거는 단순히 패드 프린터 찍어서 만들거든요. 그런 쪽에 만들어서 안테나 성능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레졸루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주파수가 좋은 쪽, 기가헤르츠 쪽에서 아직까지는 포토리소 공정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 쪽에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고요. 또한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콘솔 같은데 지금 콘솔 보시면 오른쪽 제일 아래 사진이 콘솔인데 자동차 저희 실내에 들어가면 터치하는 게 콘솔이 다 스위치가 어떤 형태냐면 저는 스위치가 뒤에가 다 내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피를 많이 차지하죠. 하지만 저희가 저런 콘솔 자체 형상에다가 바로 인쇄를 하게 되면 보시면 부피가 거의 10분의 1 이상 줄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형상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이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말이 빨라서요. 네, 굉장히 지금 급하게 왔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동영상은 4D 프린팅의 어플리케이션하고요, 3D 프린팅 일렉트로닉스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우리가 앞으로 정말 미래의 생활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10년 전, 20년 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우주를 간다, 우주 여행을 간다. 그 당시에는 상상이었고 만화였지만 지금은 그게 현실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보여주신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곧 현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첫 번째 동영상은 4D 프린팅 테크놀로지의 가장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앞으로 아직은 멀었지만 한 20년이나 10년 내에는 가능한, 보시면은 송유관이 터져요. 송유관이 터지는데 저희가 송유 터지면 어떻게 해요? 다 막죠. 송유관 밸브를 잠그고 이쪽도 잠그고 해서 그거를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저거는 뭐냐면 송유관이 터지면 터진 데다 저걸 그대로 갖다 두면 저게 자체적으로 셀프 커버링이 되는 거죠. 왜? 송유관에서 나오는 그게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해서 형상을 변경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나왔던 저 그림은 안테나, 위성. 위성이 사실은 가장 큰 용량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거든요. 사실 그 배터리를 태양광으로 충전하는데 실제로 그 태양광을 충전하기 위해서 태양광 판넬이 펴지는 거는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를 소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4D 프린팅을 하면 이게 우주선으로 날아갔을 때 그 우주선에 빛을 받으면 자동으로 펴지는 형태, 빛에 의해서, 빛의 에너지에 따라서 펴지는 형태가 4D 테크놀로지가 되는 거고요. 그런 쪽에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미래, 앞으로 2050년에 그 세계의 생활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첫 번째 보는 게 드론이죠. 저 드론은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뭐 하늘에서 떠다니고 드론 택시도 있고 하는 식으로 거의 와 있고요. 그리고 개인용 저기 보시면 다 곡면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 터치 스크린, 투명 터치 스크린, 그 다음에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 자체가 형상을 갖는 형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고요. 투명 전구, 투명 터치 스크린, 저게 뭐냐면 그 자체의 글라스에다가 인쇄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 인쇄를 진행해서 거기에 터치가 가능하고, 저기 나오는 소프트 로봇, 소프트 로봇이 느끼고 뭐 압력을 느끼고 온도를 느끼고 그런 걸 하려면 아까 말한 압력 센서, 습도 센서, 그런 피해조 센서들이 들어가는 3차원 형상의 핑거를 만들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 로봇, 강아지도 짖고 이러려면 사운드 같은 센서들이 들어가죠. 마이크로 센서 같은 거. 그리고 그게 3차원 형상으로 인쇄가 가능한 형태. 그런 식으로 되기 위해서는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은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3D 프린터 기술하고 2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4D 프린팅 기술이 굉장히 앞으로 더 발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ID 기술융합 공작소